무슨 물이 이런가. 외국 물은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사 먹는데 그럼 우리나라 게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사실은.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고경석이라고 합니다. 예, 지하수연구센터에서는 그 지하수가 이제 보존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수량이라든지 수질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수질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하수 수질 같은 경우는 한번 오염되면은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 혹시 오염됐을 때 정화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우리나라의 그 좋은 지하수에 대해서 그 수질이라든지 수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들이 어디가 좋은지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모아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사실 도시에서는 잘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농촌에 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농경지 옆에 보면은 지하수 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각각 가정마다 어떤 우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틀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나 이 친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온천 같은 데도 지하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오색약수든 달기약수든 모두 지하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동네 약수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지하수들입니다. 예, 지하수가 모든 지하수를 다 먹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표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지하수 중에서는 깨끗한 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좀 안반 지하수라고 하죠. 안반 지하수, 좀 깊은 데서 뚫어서 파낸 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데 물론 이제 오염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경지든지 매립지라든지 오염 물질이 많은 데들은 주변에 아무래도 지하수가 지표에서부터 물이 들어가고 오염물질이 들어가면은 그런 오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선 지하수들을 바로 먹을 수는 없겠죠.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양을 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도가 높으면은 경수라고 하죠. 센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수기를 통해서 약간 만들어진 물들, 연수라고 하죠. 미네랄 없앤 물들이고요. 그러니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이 경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먹을 때는 좀 텁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적당하게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경도가 어느 정도 있는 물들이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슘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물이 텁텁하고 약간 쓴맛, 특히 마그네슘이나 황산이온 같은 쓴맛이 나는데 그런 맛을 내게 되고 근데 이제 화강암이라든지 편마암지대 이런 데들이 있는 것들은 칼슘이나 이런 성분들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으면 물이 가볍고 약간 단맛이 납니다. 삼다수 같은 경우 있죠. 삼다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현무암, 우리 현무암이라고도 하고 조면암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나타난 물들은 이런 칼슘이나 마그네슘 쓴맛이 나오는 것보다는 나트륨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물이 가볍고 미네랄 성분이 적고 그리고 단맛을 내게 됩니다. 외국의 이제 유명한 생수 중에 하나인 예를 들어 게르슈타이너라든지 아니면 페리에 같은 경우를 먹다 보면은 무슨 물이 이런가 이럴 정도로 텁텁하고 이상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이 맛이라는 거는 각각의 들어있는 물의 성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장금이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물소믈리에는 모든 물을 다 구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미네랄 성분의 차이가 많은 물들의 그런 것들 맛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여름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몇 번 해봤어요. 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삼다수, 미네랄 성분이 되게 작은 거고 그다음에 에비앙, 그보다는 훨씬 좀 많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에라든지 아니면 게르슈타이너 같이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은 물, 이런 물들을 3개를 블라인드로 떠놓고 구분해보라고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맞춥니다. 못 맞춘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맛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가지고 맛을 보시면은 충분히 맛이 다르다라는 걸 갖다가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어떤 자원이든
무한한 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적당한 양만 뽑았으면 괜찮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하게 뽑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곡온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물을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너무 물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뽑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지하수는 유한한 자원이고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광물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캐내고 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지하수는 그렇지 않고 빗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걸 지속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적당한 양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산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지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수는 충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하수를 충진하는 걸 갖다가 리차지라고 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함양이라고 하거든요. 이 인공 함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 유럽하고 호주,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비가 많이 안 오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비가 오더라도 한꺼번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비가 안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든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걸 갖다가 어딘가에 가둬놨다가 넣어놓으면은 우리가 그걸 뽑았을 수 있는 양이 충분히 충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함양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땅을 파서 약간 연못 같은 걸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모래 같은 걸 채워놔서 증발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우리가 우물을 뚫거든요. 관정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일부러 집어넣기도 하고, 거기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계속 채워넣었다가 필요할 때 뽑아 쓰는 게 인공함양 기술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수, 특히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뭐 약수터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외국 물이, 생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 물은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사 먹는데 우리나라 게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특화가 안 돼 있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품질이라는 게 원래 물건이라는 게 우리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좀 알려주는, 왜 좋은지, 어떻게 다른지, 우수성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들을 지금 최근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수량이라든지 수질을,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는 환경부하고 국가에 있는 지하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국가 계획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연구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항상. 뭐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연구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뭐 연구를 금방 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구는 이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를 영어로 보게 되면은 리서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라는 거면은 다시 찾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물론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여러 연구자들이든지 어떤 사람들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서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접목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상황들로 찾아나가는 것들이 연구입니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가끔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그때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한 곳에 갇혀 있다 보면은 그 일이 뭐가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놓고 뭐 다른 뭐 등산도 가고 뭐 영화도 좀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해도 되겠다, 이제 리프레시가 되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구과학을 좋아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AI, 뭐 컴퓨터 공학,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공학, 그래서 뭐 백신 만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일만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지구과학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자연과학, 자연현상을 갖다 보고 있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 지구과학 관심을 가진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이라는 것들이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학문이거든요. 사실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종합 학문이 지구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질과학을 하는데 지질과학 분야에서 만약에 지하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하게 되려면은 땅속의 특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땅속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땅속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수리학, 특히 물리학이 기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학적인 부분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이 어떻게 미네랄 성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네랄 성분들이 나오려면은 그 암석이라든지 이게 광물인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물질과 물이 오랫동안 반응을 하면서 녹아 나올 수 있는 화학적인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 이런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지구과학이라든지 환경 분야에 관련된 분야들은 상당히 많은 진로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나 지금 대학생이라고 보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거를 좀 더 찾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흥미가 없으면 사실 어떤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거기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자기 그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이 뭔지 실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좀 알고 싶은 그런 일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든지 물론 이제 그게 바로 취업과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전공에 꼭 관련되지 않았던 일을 했던 것들이 가끔은 전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뭔가 흥미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발굴해볼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해보고 던져보고 깨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면서 새로운 것들을 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고 고등학생 이 입장이 된다면 조금 더 그런 일들을 좀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미 이제 들어와 가지고 너무 굳어져 버리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좀 못 해내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제가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가장 큰 거는 스스로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는 자꾸 파면은 길이 생깁니다. 길이 생기고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길을 새로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은 이공계에서 희망 있는 일도 할 수 있을 거고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들을 되기를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자 합니다.